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실내에서 찾아뵙게 됐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잠배기의 송기현입니다. 사실 뭐 연말이고 해서 컨텐츠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옆에 뭐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시간이 또 이렇게 1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좀 연말 느낌으로 한번 정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송기현 씨를 모시고 역으로 문단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좀 어떠셨나요, 기현 씨? 좀 잠배기 운영하시면서. 뭐 잠배기라고 하면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저마진으로 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좀 잘된 운동 관련된 식품을 판매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은 좀 확장들이 있었고, 그거 말고도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또 뭐 갑자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봐봐요. 그 왜 저희 줘봐? 상금 노하우가 들어있는 건데 줘봐요. 수준이 보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시고요. 네. 저희가 되게 많은 식품을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가장 이제 신제품을 준비할 때 힘들었던 종목?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 설사가 나와도 계속 웨이 프로틴만 먹고, 저희 팀 자체가 맛에 대해서 되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것만 먹는 거예요. 맛 잡을 때까지. 특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샘플이 도착하면 전 직원이 좀 탄식할 정도로 아, 오늘 설사하는 날이구나. 근데 제일 안 먹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건강이 좀 염려되다 보니까 샘플은 좀 임상을 좀 맡기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1년 동안 되게 고생 많았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출근을 하는데 뉴스에 이제 형님 이름이 좀 속보로 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그 생선조림 먹으러 가서 아. 한 잔을 같이 동생들이랑 했는데, 자고 있는데 그 공동현관문에서 호출이 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이 실수했나 보다 하고 그냥 시계를 한번 보고 그냥 눈 감고 계속 있었는데, 그 벨이 끝날 때마다 계속 걸어. 그게 몇 시였는데요? 2시 반, 3시. 보니까 경찰 3명이 있습니다. 뭐 살해 협박을 누가 했다고. 근데 나는 모르는 협박인 거야. 그러고 나서 경찰서를 또 갔어요. 쭉 알아보니까 누가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윤석열, 이재명, 송기현 칼집, 그리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제가 거기 이름에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난리가 나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걱정에 연락을 안 주셔도 된다. 전 튼튼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윤석열, 이재명, 송기현 렛츠고 이런 댓글이 한 3개 정도 제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이 정말 웃겼다. 회사 차원에서는 또 이제 그러한 예고글은 경찰이랑 이제 협력해서 곧 선물을 받게 되실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뺨도 맞았거든요. 제가 딱 이 복장이었어요. 새벽에 이제 운동 가려고 집에서 잠배기 에너지 쭉 빨고 시동을 걸고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흡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담배를 달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담배를 드리고 불을 지펴드렸습니다. 저를 마주보고 한 두세 모금 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 뺨을 이렇게 빡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이, 맞았어. 제 집 옆에가 경찰서입니다. 그 아저씨가 오시더니 뭐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또 때마침 내가 부스터를 먹었잖아. 운동 가야 된다고. 진짜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괜찮습니다 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회사도 이제 잘 성장했고 형님 사례협박도 다니시고 뺨도 맞으시고 이렇게 한 해를 고생했다는 의미로 저희가 또 형님이 좋아하는 발베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발베니.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술입니다. 근데 또 12년산이네? 더 좋은 술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월급을 좀 저번만큼 주셔서 이거 나가면 한계였어요. 다음에 연봉 협상이 잘 안 되면 이거보다 참이슬 준비할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이 댓글로 한번 폭동을 일으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12년산 더블우드가 되게 맛있고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또 아니어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안주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단백질은 어딨죠?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 몇 살이지? 저 24입니다. 저 그래도 7살 많은데 대가리를 술병으로 치려고 하는데 이거. 난 말로 안 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PD님도 그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촬영을 하셔야 되니까. 아이고. 근데 우리 자주 먹잖아. 지난주에도 발베니 먹었잖아.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향도 느끼고 내장 위치 확인됩니다. 한잔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피트니스 2023 버겁 시리즈. 버겁담 이미 유행했잖아요. 우리가 물론 장난스럽게 그런 걸 했지만 실제로 버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어떠한 버거운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한잔 하시죠. 저는 이미 촬영 좀 합시다. 예, 공복이라서 지금 갔어요 이미. 자, 먼저 1월의 베스트 버거 이슈입니다. 모 업체로부터 이제 영양 성분 이슈가 터져서 성분 이슈가 있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또 동종 업계잖아요. 아이 씨발. 아마 웅수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된 게 잘못된 게 맞아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 그게 사실 웅서형이 방패막이 돼서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분을 정리한 지 좀 오래됐고 많은 공장들에서 좀 저지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마진을 좀 남기려는 공장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배합비를 좀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에 따른 피해자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게 뭐 의도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의혹을 뭐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뒷장난치려고 하는 판매자는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자기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회사에서 엄청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런 영양성분에 대해서 기존에 표기된 것과 다른 거는 정말 잘못된 게 맞다고 보는데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 스노우볼이 굴러져서 누구나 말하면 아는 그런 브랜드들에서도 그러한 이슈들이 다 터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우리나라 식품법상 오차 범위가 20%까지 가능을 해. 그러니까 뭐 20%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소비자들로서 그걸까지 신경 쓰게 안 하게 하는 게 당연히 생산자와 판매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더 내가 바라보면 돼.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이 100g당 단백질이 통상적으로 20g 정도를 기준으로 잡잖아요. 근데 그 닭가슴살 원육을 보니까 한 70%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20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왜 나올 수도 있냐?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대두단백이나 이런 걸 넣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식품에 들어가는 대두단백은 단백질을 높이기 위한 대두단백이 아니야. 소스. 그리고 맞아, 잘 알고 있어. 소스에도 단백질이 잡혀요. 특히나 뭐 액젓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 경우에는 단백질도 잡히는데 그게 식품법상 단백질로 잡힐 수밖에 없어. 우리 잠백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10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아니 여기 단백질이 들어있나요? 이게 대한민국 식품법상 따지면 그 아미노산도 단백질로 잡혀. 아르기닌도 단백질로 잡혀버린단 말이야. 아르기닌이라고 상세 표기를 안 해도 돼. 그게 그냥 단백질로 분류가 돼. 소비자 입장에서 좀 알고 있으면 구매하거나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80%에 대한 그 제한이 배합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하게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20%의 그 오차 범위를 식약처에서 둔 건데 제 의견 같은 경우는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 식약처에서 한 10% 정도로 줄이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온전한 닭 모양의 형태 제품을 찾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좀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성분 논란이 터지기 전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성분 논란이 있으면서 소비자들이 궁금한 건 물어보고.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좋아. 왜냐면 우리는 매달 검사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자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영양성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1월 끝난 거야? 아니, 이제 2월까지 끝냈습니다, 2월. 오케이. 이 양반 취했네, 이거. 진짜 취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3월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좀 끝나면서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나? 아니, 벗어야 되나? 약간의 눈치 싸움을 그게 하는 3월이야? 계절이었어요, 3월. 두 번째 이슈는 경주의 한 PT샵에서 회원과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아니, 이건. 누군데? 나 몰라. 아니, 잠깐만. 이제 대표가 불륜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가벼운 문제예요. 뭘 잠깐만. 고민하세요? 그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돼?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헬스장은 좀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 같고요. 기현님 입장에선 이런 불륜 행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걸 제가 말하기 주제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적 그 결정권은 개개인에게 맡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배기는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잠배기는 이 송기현님과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함을 전혀 무관합니다. 저 일단 개인의 알려드리면서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걸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피트니스 쪽에 그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좀 염려가 되니까 종사자분들이나 혹은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은 서로 조심하면 사회 전반적으로도 뭐 문제가 화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있어요. 사실 저희가 종사는 흔히 말해 이 바닥이다 보니까 더 좀 와닿지 않았나. 아니 오늘 질문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한잔 하시죠. 아직 멀었어. 오늘 송기현 어디까지 답변하는지 한번 볼래. 술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여러분, 송기훈 토하러 갔습니다. 지금 뭐 먹은 거 별로 없는데 토하러 갔어요. 네, 이래서 늙은 사람들이랑 술을 잘 안 먹는다니까? 오줌 싸고 왔습니다. 끊어주세요. 오줌 싸고 왔습니다. 4월 달에도 대망의 이제 기은님의 반짝 친구 장성엽 씨의 두비두밥의 이슈가 있었지 않았나. 좀 어떠신지. 이건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이 두비두밥을 출시하기 전에 장성엽 씨와 개인적인 그런 조언이라든지 좀 연락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식품법상 우리나라가 커스텀이 사실 불가해요. 각각의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커스텀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두비두밥을 주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각 그 포장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형으로서 주제는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타이밍이 맞지 못했다. 조언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시장 가격을 조금 읽는데 미스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제품의 가격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두비두밥이 이제 성엽이 형이 또 직접 한 게 아니라 어떤 거래처랑 소싱을 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더메스 볶음밥을 또 합리적인 가격에 그래서 조금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성엽이 형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까부지 말고 운동이나 해. 4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5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단순 커뮤니티가 아닌 공중파까지 타서 우리나라를 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죠.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잘못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한 여성이 전직 보디빌더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잔비교와 무관하지만 개인적인 이제 송긴 씨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아는 분이시잖아요. 한잔할까? 야, 시간을 카메라 더- 없을 때 한 손으로 이렇게 봤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봤냐? 질문엔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셔도 얼른 짠하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동생들이랑 뭐 술 먹으면서 유튜브 촬영하고 있지만 저는 웬만해서 그렇게 화를 안 내는 성격이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사람만 놓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사실 뭐 주차를 잘못한 거는 맞으니까 당연히 전화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 끝날 부분인데 너무 간 부분이 아닌가. 사실 그분이 뭐 임산부인 거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 화가 많아졌어 다들.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넘기는 것도 좀 필요하다. 또 이제 6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내추럴 대회에서 BCA를 먹고 도핑 검사에 적발되신 여성 선수님이 계셨습니다. 적발이 됐는데 액텐텐드 BCA를 먹고 적발이 된 것 같다. 이러한 해명문을 내면서 커뮤니티가 뜨거워졌거든요. 사실 저희도 BCA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실 BCA는 아미노산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웃지 마세요. 형님도 화학도 좀 하시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엑스텐드에서 이제 어떤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만한 성분들도 당연히 없어야 되고 없을 뿐더러 그랬으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보충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의혹은 있을 수 있겠다. 내가 너 라이벌이야. 근데 너 보충제 뭔가를 타.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그 여성 선수의 발언으론 나는 뭘 먹을 때마다 모든 성분을 확인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쉽게도 대회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서 모두 똑같은 항목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도핑 테스트라는 거는 카다에서 하는 거랑 동일하게 하는 도핑 테스트는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 스포엑스 하는 거밖에 없었고 다른 데는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나 이런 비율이나 봐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BCA를 먹었을 때는 도핑이 나올 수가 없다. 변명이다. 좀 시원하게 좀 말해주세요. 싫기 때문에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도무지 저로선 이해할 수 없다. 좀 해석하자면 정신 나간 소리다. 7월에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 잠깐 어디가 해외로 가 했는데 감옥에서 발견된 이제 마약을 유통하시다가 지인분들이 이제 해외 갔다 했지만 감옥에서 발견이 되신 그런 보디빌더가 있었는데, 그분도 지인이시잖아요? 갱생의 시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나볼리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네. 다른 종류의 마약과도 좀 연관이 많은 편인가요? 아,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프로포폴이라고 들었습니다. 보디빌딩이랑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무관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뭐 질타 받아야 된다. 자- 사회적 비판을 받아야 된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네. 8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8월에는 이제 이 송기은님으로 인해 좀 이슈가 됐어요. 바로 매스몬스터입니다. 또 이제 문단속을 진행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한 컨텐츠로 인해서 우리가 전달해줄 정보들도 있었지만 한편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선 300명의 마루타라는 그러한 이제 그만큼 많은 질타도 있었어요. 의견은 좀 어떠셨는지. 왜냐면 지금 댓글을 막았잖아요, 사실. 아, 저희가. 그건 이제 네네. 매스몬스터 요청을 해서 댓글을 막긴 했는데, 그 촬영장 분위기도 되게 화기애애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는데, 또 내추럴 선수분들도 굉장히 있고 대단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 약물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뭐 저랑 대립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법적으로 합법화된 부분도 아니고 이기 때문에 뭐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인정하는 부분도 저는 있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조금 음지에서만 계속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드러나서 좀 더 개선될 부분들은 개선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예. 토론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좀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입니다. 9월은 뭐 저희 추석도 깨 있었죠. 이거는 버거운 이슈가 아니고 대한민국 최초로 잠배기 크레아틴이 출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욤님도 잘 알겠지만 저희가 이 라이센스를 가져오려고 되게 노력했잖아요, 사실. 해외에 이제 지사분이 오셔서 같이 미팅도 했고. 우리 회사에 있는 동생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옆에 있는 얘네들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건- 잘났긴 했어. 맞아요. 진짜로 그건 나 그거 인정해. 그렇게 저희가 크레아틴을 출시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게 굉장히 유명한 S크레아틴 사실 중국산입니다. 그거를 이제 독일에서 이제 받아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진짜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중국산이나 독일산 크레아틴이나 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다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생산이랑 유통이랑 그런 판매까지 다 신경 쓰는 크라피어를 좀 신경 쓰고, 요즘 시대에서 뭐 중국산이라도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못 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산을 크레아틴을 조금 비선호했던 이유는 크레아틴 공정 기술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중국이 따라오는 시점에서 초기에 좀 부작용이 많았어요. 크레아틴 불순물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대한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산을 비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기술력도 어느 정도 따라왔고 품질의 보증 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입니다. 좀 고가의 지매였는데 땡땡테라는 이제 볼란테? 그런 곳이 이제 무신사에 입점했다는 소식에 엄청 이슈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토마디를 만나냐. 토마디? 토마디를 만나서 이제 콜라보하는 게 목표라고 들었어요. 순위가 1위부터 6위까지 다 볼란테로 도배가 됐다라고 해요. 어떻게 올랐을까? 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반한 근거는 판매량 대비 리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몇 건데? 제가 알기로는 10개 미만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패션업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몇 개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구찌, 발렌시아가, 루이비통 등등. 이제 걔네들이 패션쇼를 내면 그거에 대한 트렌드에 맞게 자라라는 스파 브랜드에서 비슷한 룩을 냅니다. 근데 이제 자라한테는 루이비통이 짭이니 뭐 구찌의 짭이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트렌드를 선도하는 업체들이 걔네다 보니 비슷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볼란테 대표님께서 이제 끌어가면서 어떤 그냥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 검색량이 뭐 상위에 떴는데 리뷰가 너무 적다, 우리도 뭐 리뷰가 많지만 구매에 비해서는 적은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산다고 해서 리뷰 몇 개 달아봤어. 그렇잖아. 그래서 뭐 그냥 뭐 나쁘게 보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잠배기와의 의견은 무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1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은 참 아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몇 달 안 남았구만. 그 네, 이제 이 둘이서 다 처먹었어요 이거를. 버겁다기보단 안타깝다. 송기은님께서 100만 원짜리 PT를 받고 오신 강구님께서 GPT님 가정사를 언급하고 윤성빈님을 조금 거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면서 큰 헬스판에 2개의 별이 져버렸습니다. 물론 GPT님은 진 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이게 조회수도 낮아지고
좀 휩쓸리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선언하시고 제자 입장으로서 이게 아, 우리 스승님. 네,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일단은 이런 답변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GPT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윤성빈이라는 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그런 걸 안 봐요. 동현이 형 사실 저는 진짜 엄청 재밌게 보는데 약간 많이 떨어질 법할 때 사실 저희 채널에 중앙정보 비트로 해가지고 다시 부상했잖아요. 동현이 형도 사실 보다 보면 느끼는 점은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게 확고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자꾸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난 더 나쁘다고 생각해. 호응도 해주고 비난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충분히 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잠배기 채널과 너무 취해가지고. 무관합니다. 네. 지난주에서는 이제 저희가 따라봐라 이 지랄하더라. 이 새끼 내가 7살 많아 얘보다. 그래서 12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드디어 막달이구나. 사실 별 이슈가 이번 달엔 크게 없었어요. 한경원 씨랑 나 있잖아. 뭐 있죠. 응. 질문해. 판결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셨고 강경원 씨가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DM 왜 공개 안 하냐, 송기은이 DM을 공개를 안 하는 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들이 많았죠. 사실 이제 강경원 씨 입장문을 보고 인스타그램 당장 보여달라, 안 보여주면 퇴사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저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을 많이 하고 먼저 많이 제의한 사람은 송기은이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해서 그 수상 경력에 대한 리스펙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다만 저한테 좀 잘못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사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했고, 사실 그때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미안함을 얘기하면서 따로 고소를 하셨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법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거짓을 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보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거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버거운 소식으로 피트니스의 이미지가 좀 실추됐다면 한마디로 피트니스 구원자라고 불리는 이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다시 또 이 가슴 속에 뜨거운 보디빌딩 그걸 해줬죠. 자, 첫 번째 두비두밥의 주인공 장소연 선수입니다. 5월에 뉴욕 프로에 출전을 해서 또 좋은 성적을 얻었죠. 5월만 해도 해외 프로시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올림피아에 출전을 했을 때의 가능성, 송기인 씨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엽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시합을 뛸 때만 해도 되게 전설 같은 선배였어. 물론 지금도 난 성엽이 형이 대단하게 커리어로서 느껴져. 다만 좀 안타까운 건 그건 있어. 뭐 장성엽의 컨디션이 구리다. 박재훈도 똑같아요. 박재훈도 대중들이 볼 때 뭐 이 부분이 아쉽다, 장성엽은 이게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몰라서 안 했겠냐고. 뭐 솔직히 말해서 말하자면 뭐 양 몇 방 꽂는다고, 식단 몇 방 먹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다 올림피아가 있고 다 장성엽, 박재훈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피트니스가 대중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좀 안타깝기도 해.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나가서 성적을 낸 차세대 주자로서 선두주자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진짜 진심으로 리스펙을 담아서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 개개인의 도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절대 동등한 위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저는 리스펙 받을 만하고 정말 대단한 선수다.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올림피아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성엽이 형은 올림피아는 아니다. 장성엽 선수의 라이벌이 돼버린 이번 11월 달 몬스터짐이었죠. 이제 김건우 선수가 프로카드를 획득과 동시에 올림피아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김성환 선수를 제치고. 여기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좀 말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도 뭐 시상식 때 트로피 집어던지고 집에 간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나고 보니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김성환 선배님이나 뭐 김건우 형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김성환 선배님이 보여주신 그런 성적에 대한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보고 후배들이 또 배우는 게 있고, 김건우 형님 같은 경우 또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중의적인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왈가왈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뽀록이 없는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보다 혹은 그런 댓글을 다시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생각과 고민과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금은 배려를 해줬으면 진심으로 좋겠다. 내가 뭐 만나서 형님 가슴 아파니 이렇게 모자란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되게 오만한 언행이 아닌가. 팬으로서 당연히 국뽕이죠. 대한민국 만세죠. 대한민국 만세죠.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 다음은 정말 박수를 쳐야 될 일이죠. 프로쇼에서 1등한 선수들만 이제 올림피아에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벤웨이더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서 이번에 최한진 선수가 올림피안이 되었죠. 이제 이런 건 박수 한번 주시죠. 정말 대단하다라고 진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그런 유혹들이나 이런 걸 참아놓고 자기 신념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이게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좀 진실되지 못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경의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수죠. 프로게이밍엔 페이커가 있다면 잘 몰라. 미안하다. 롤? 맞지 롤? 페이커는 롤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신에 대한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배경 지식이 많이 얕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번 롤드컵 때 누적 시청자 4억 명을 달성했는데 그거를 모르세요? 하세요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볼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잠배기 일동은 페이커님께 강력한 존경과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롤계에 페이커가 있다면 피트니스에는 박재훈 선수가 있습니다. 몬스터진 프로쇼에서 1등을 하고 올림피아에서 딱 15위라는 성적을 받고 미국 본토 텍사스 프로쇼에 출전해서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죠. 세계에서 클래식 피지크 10번째로 몸이 좋은 남자가 된 박재훈 선수. 피트니스 업계의 위상을 좀 끌어올린 인물이지 않을까. 사실 뭐 재훈이가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고 선수로서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단점 지적 이런 거를 당하는 걸 보면 그냥 몰라서 그랬겠냐고. 끝까지 가는데 자기 혼자만의 얼마나 외로움과 자기만의 어떤 신뢰로 거기 섰겠냐. 그것까지는 좀 생각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그리고 뭐 걔가 뭐 10등을 하든 15등을 하든 사실 특히 관심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나가서 성적을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한 리스펙을 해요. 지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스스로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못 지킨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사실 박재훈 선수가 10등을 했지만 15위가 나와도 사실 팬들은 그 출전하는 도전 정신에 좀 응원을 보내지 않을까. 그 보디빌딩이나 이 피트니스 씬의 어떤 센세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박재훈이라는 그런 캐릭터 자체가. 그 전에는 이만큼의 가져왔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황철순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황철순 선배님 이후에 어떤 그런 끼나 스타성을 가진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 솔직히. 재훈이라는 그런 동생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엄청 가슴이 뜨거워지고 누군가에게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말로만 하냐 이미지 메이킹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적으로 말을 하는데 얼마나 한 회 세션마다 지 그냥 분골 세션에서 싸우겠냐고. 뭐 이 새끼 여기가 병신이네, 여기가 병신이네, 여기가 모자라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 노력 열심히 하는구나, 내년에 보여줘라. 사실 그 팬으로서 재훈이 형이 대회를 뛰면 제가 그 포징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없어져야 된다. 왜냐면 어떤 피드백을 해줬나요? 왜냐면 욕심나잖아. 그러니까 공입하지 마라. 너무 조금 자유분방하다. 그런 포징과 입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랄하지 마세요. 팔을 3바퀴를 돌리든 15바퀴를 돌리든 24바퀴를 돌리든 뭘 안 해봤겠냐고. 그걸 보고 그걸 준비하면서 몇 번을 안 해봤겠냐고. 몇 천, 수천 번, 수만 번을 안 해봤겠냐고. 근데 이건 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좀 달라요. 재훈이 형이 그렇게 팔을 수백만 번 휘두르면서 레이지가 오는 가끔씩 심사위원들은 안 좋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입장에서. 피디님, 네. 수준이 맞는 애를 대표놓고 보디빌딩을 얘기합시다. 과하지만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재훈이 형은 과하다니까? 그 정도의 퍼포먼스와 기세가 없으면 남자 새끼가 아니죠. 그렇게 20명, 15명 있는데 한 번이라도 눈길 한 번 더 받아보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가 과연 한 게 부자연스럽냐? 그냥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애들이 밈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형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또 이렇게 해서 또 올해 피트니스의 시장을 위상을 높여준 우리 멋진 선수들은 여기까지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리스펙하고 싶은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군가요? 그 이준호 피지크 선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분은 없습니다. 뭐 그냥 만나면 인사 정도 하는 그 정도 친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 제가 고등학교 때 피지크라는 종목이 처음 생겼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한 길만 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성장해 왔고 이준호 선수에 대한 리스펙이 사실 있어요. 피지크라는 종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도 많이 당해요. 뭐 반바지 입고 나가는 종목이니 뭐니. 물론 나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해. 이 발언은 또 아니, 잔맥이랑 아니, 진짜로. 무관합니다. 아니, 물론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은 해. 근데 다만 처음 종목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종목을 파고 계속 시합을 나가고 매년 준비를 해서 그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준호 선수도 진짜 리스펙을 해요. 종목이 크고 우리나라 피트니스에 대한 이바지를 했다. 그 선수 또한 지금 현 시점에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선수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말이 조금 찐인 것 같아요. 지금 슬슬 혀가 꼬이는 거 보니까 혀가 꼬이는 거 보니까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없어. 야, 좋은 기회가 되고 연말이기도 해서 시청자분들도 아 올해 이런 일이 있었지 추억 회상 물론 버거운 추억이지만 뭐 인사하면 오직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어나 이 새끼야.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또 제, 예, 말씀하시죠. 저도 한마디 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예. 출연자인데 또,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